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찐쌤, 도토리쌤입니다. 사회복지사 출신 언어재활사로 복지관, 병원, 사설센터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신 분을 모셨습니다. 언어치료를 어떤 기관에서 받으면 좋을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부터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언어발전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도토리쌤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족복지 사업과 교육문화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애 아동 치료 프로그램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퇴사 후에 언어병리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상급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인천에 위치한 사설 언어치료실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병원, 센터 모두를 경험하셨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언어치료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각 기관의 특징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녀의 언어치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게 되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라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어치료가 무엇인지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에서 어디서 언어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요. 사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소아과 중에 어디가 영유아 검진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일까라는 소소한 질문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보곤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어느 치료 세팅이 가장 좋을까요? 어느 센터가 치료를 잘하나요? 와 같은 질문은 주관적인 답변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녀의 언어치료를 시작하시려는 부모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언어치료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치료를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각 치료 세팅이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들이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관에는 크게 장애인 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이 있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서울 지역에는 한 구에만 해도 굉장히 여러 군데의 복지관이 있고요. 광역도시의 경우에도 각 구에 한 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저렴한 치료 비용입니다. 복지관의 치료 비용은 실제로 사설센터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깝습니다. 복지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실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대상 아동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주차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소소한 공간이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위한 별도의 부모 대기 공간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언어치료 이외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설센터에 비해서 수적으로 복지관의 개수는 상당히 적고 근무하는 언어재활사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언어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복지관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편견과 다른 세팅에 비해서 유난히 낮은 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의 질을 의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은 사회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가 보조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치료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치료 세팅 중에 한 곳입니다. 치료의 질은
치료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세팅은 상급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과마다 언어재활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언어재활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난청이나 9개월 아동은 이비인후과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ADHD 아동은 소아정신과에서, 뇌성마비 아동들은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대상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언어재활사들이 그 분야에 좀 더 특화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의 경우에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신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세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각 과마다 언어재활사가 상주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요 상급병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보다는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개인 소아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도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아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병원 소속의 치료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언어치료 이외에도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를 제공하고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언어치료 이외에 물리치료나 감통치료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세팅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소득이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치료를 바로 시작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실비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세팅의 경우에는 보통 복지관은 물론이고 사설 언어치료센터들보다 다소 높은 비용의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센터 이런 간판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요즘은 한국에 많게는 수십 개의 아동발달센터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센터마다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처를 시행하지 않는 센터도 있고요. 모든 바우처를 모두 시행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치료실에 따라서 치료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센터의 대표가 언어치료사일 수도 있지만 미술치료사일 수도 있고요. 인지치료사일 수도 있고 놀이치료사일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 처음 방문해서 평가와 치료를 모두 받으려고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센터의 대표가 언어재활사인 곳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어치료 관련된 영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센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들 때문에 센터마다 갖는 장단점은 매우 틀릴 수 있습니다. 고학력 치료사가 많은 곳, 치료사가 정기적으로 회의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곳, 시설이 좋고 쾌적한 곳, 지역에 여러 지점을 둔 유명한 곳. 그러니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주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주관을 가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설치료센터가 갖는 큰 장점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료 대기 공간이 다른 세팅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이나 병원보다 늦은 시간까지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들도 많아서 맞벌이 부모님이실 경우에는 자녀의 언어 치료에 함께 하시기에 큰 장점을 가진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실 선택에 앞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각 치료 세팅에 갖는 장단점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추천받은 곳, 지역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곳에서 무작정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여러 곳을 먼저 방문해 보시고 상담을 직접 받아보신 이후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지관 소속의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치료 비용이 곧 치료사의 실력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또 공감하는 부분은 정말 다양한 언어치료 기관이 있지만 아이에게 잘 맞는 곳이란 복지관, 병원, 사설기관 중 특정 기관이 아니라 아이와 교감하면서 언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같습니다. 단번에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분들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보호자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언어치료 또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발전소. 지금까지 아동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